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순환기내과의 박명수라고 합니다. 오늘 화성시민 여러분을 대상으로 건강검사를 할 수 있게 되어서 이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상지질혈증에 대해서입니다. 그래서 시민 여러분께서 이제 궁금해 하실 만한 이상지질혈증에 대한 내용을 6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답변을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콜레스테롤이 어떻게 혈관을 망가뜨리는지, 두 번째로 몸에 좋은 콜레스테롤과 나쁜 콜레스테롤이 있다고 하는데 이들이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 세 번째로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좋아진 이후에 약을 끊어도 되는지, 네 번째로는 최근에 많이 관심을 받고 있는 크릴 오일 제품이 중성 지방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다섯 번째로는 이제 고지혈증이 있는 경우에 오메가3 복용이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마른 체형이고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할 때도 고지혈증이 생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콜레스테롤이 어떻게 혈관을 망가뜨리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이제 콜레스테롤이 결과적으로 동맥을 좁아지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를 하게 됩니다. 정상적인 이제 동맥의 단면을 이제 보았을 때 동맥의 내부는 이제 깨끗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이제 혈액이 이제 흐르게 되고 혈액 안에는 여러 가지 이제 물질들이 포함이 되게 되죠. 그 안에는 이제 콜레스테롤 입자들도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이제 혈액 내에 콜레스테롤 입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콜레스테롤 입자들이 혈관 벽에 이제 침착되는 현상들이 이제 잘 생기게 되고, 이렇게 콜레스테롤이 침착되면서 점점 변화하여서 죽상경화반이라는 것을 이제 형성을 하게 됩니다. 세로로 이제 잘라가지고 단면도를 이제 놓고 보았다고 했을 때, 정상적인 동맥 혈관에서는 이제 내부에 아무런 노폐물이 없어가지고 이제 혈액의 흐름이 원활함의 반면에, 동맥 경화성 변화가 많이 나타나고 이렇게 노랗게 표시된 부분이 죽상경화반이 형성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의 침착으로 인한 죽상경화반이 이제 많이 침착이 되게 되면 혈액의 흐름이 아무래도 이제 저하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제 콜레스테롤이 죽상경화반을 만들어서 동맥을 좁아지게 만든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실제로 이제 죽상경화반이 많이 생긴 그런 혈관의 이제 그 해부학적인 이제 표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그랗게 이제 혈관이 있고, 이제 이쪽에 하얗게 뻥 뚫린 요 공간이 이제 그 혈관의 이제 내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내경이 이제 둥그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해야 되는데, 이쪽 측면에 오른쪽에 이제 측면을 보시면은 이제 죽상경화반이 많이 침착이 되어 가지고 내경이 이제 좁아진 것을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조금 도식화 시킨 그림이 이제 우측의 그림이 되겠는데요. 혈관이 있고 여기 이제 그 하얀색으로 칠해진 부분이 이제 내경이 되겠고요. 그 옆에 이제 노란색으로 칠해진 부분이 이제 죽상경화반으로 인해 가지고 내경을 좁아지게 만드는 그런 원인 이제 물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죽상경화반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물질들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제일 이제 핵심적인 물질은 이제 동맥, 그 제일 핵심적인 물질은 그 콜레스테롤이 되겠고요. 콜레스테롤이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그 내부의 이제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게 되면서 요 안에 이제 괴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괴사가 일어나면은 이 부분에 이제 염증이 발생을 하게 되고, 염증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요 표면이 이제 얇아지게 되거든요. 얇아지다가 이제 터지는 일이 발생을 하면은 그 터지는 그 스팟 주위로 혈전이 이제 급격하게 발생을 하면서 혈관을 또 다시 좁아지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이제 콜레스테롤로 인한 죽상경화반, 그래서 동막이 점점 좁아지게 만들어지는 이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콜레스테롤이 죽상경화반을 만들어서 동맥을 좁아지게 만들고, 이러한 변화는 이제 최종적으로 심혈관, 뇌혈관 질환을 만든다는 것이 이제 콜레스테롤이 이제 혈관을 망가뜨리는 이제 대표적인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맥이라는 것은 이제 사실 신체 전체에 이제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맥경화성 변화는 어떤 이제 합병증도 이제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심장 혈관이 좁아지는 허혈성 심질환,
심근경색이나 협심증과 같은 질환이 이제 대표적이고, 다른 나라는 이러한 혈관이 좁아지는 것이 뇌에 발생하는 뇌졸중이 이 두 가지 측면이 이제 가장 중요한 합병증이 되겠습니다. 죽상 경화, 동맥 경화증의 이제 위험 인자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고혈압, 당뇨, 흡연, 가족력, 비만, 운동 부족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이제 얘기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하고 대표적인 원인은 이제 콜레스테롤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LDL 콜레스테롤이 높고 HDL 콜레스테롤이 낮고 그리고 중성지방이 높고 이러한 그 콜레스테롤의 문제가 죽상 동맥 경화증의 가장 대표적인 위험 인자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방금 잠깐 나왔지만 이제 몸에 좋은 콜레스테롤과 나쁜 콜레스테롤이 있다고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라고 하면은 이제 약간 좀 헷갈리게 되는데요. 일단은 총 콜레스테롤이라는 수치가 이제 있습니다. 이제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이제 건강검진 하시거나 혈액검사를 하게 되면 대표적으로 많이 보여지게 되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총 콜레스테롤이라는 것은 이렇게 세 가지의 그 세부적인 콜레스테롤을 포함하고 있는 수치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좋은 콜레스테롤 HDL과 나쁜 콜레스테롤 LDL 그리고 중성지방 TG 이 세 가지가 이제 포함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좀 더 이제 자세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사실 이제 좋은 콜레스테롤이다 나쁜 콜레스테롤이다라는 표현은 사실은 이제 잘못된 용어입니다. 그 LDL이라는 것과 HDL이라는 것은 그 콜레스테롤 자체가 아닙니다. 콜레스테롤 자체가 아니고 콜레스테롤을 운반하는 그 단백질을 이제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LDL이라는 콜레스테롤, 그러니까 LDL이라는 그 콜레스테롤을 운반하는 단백질이 많아지면 건강에 해로운 것은 이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운반 단백질이 많아지면 여기에 결합되어 있는 콜레스테롤도 이제 많아지기 때문이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수치를 이제 반영하기 때문에 LDL이 이제 높으면은 건강에 해롭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니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LDL과 HDL이 요 아래 그림을 보시면 LDL과 HDL이 이제 콜레스테롤을 운반하는 그 운반체계다라고 했을 때 LDL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혈관 내부에 이제 콜레스테롤을 이제 이동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HDL 같은 경우에는 혈관 내부에 있는 이 콜레스테롤을 퍼다가 다른 곳에다가 이제 다시 저장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혈관 측면에서 봤을 때, 혈관 건강 측면에서 봤을 때 LDL 콜레스테롤은 이제 악영향이 많고 HDL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에는 좋은 영향이 많다고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총 콜레스테롤과 그 LDL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이런 것들을 이제 분류해가지고 좀 구분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상지질 혈증이 이제 있다 없다, 우리가 어떤 치료를 해야 된다 아니다 라고 할 때 어떤 이제 콜레스테롤이 이제 몇이면은 약을 먹어야 됩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제 조금 헷갈리게 되는 경우가 많고 이제 세부적인 어떤 콜레스테롤이 얼마일 때 어느 정도로 낮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좀 더 정확한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콜레스테롤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적정 콜레스테롤, 총 콜레스테롤은 이제 200 미만이 되겠고요. 240이 넘으면은 이제 총 콜레스테롤이 240이 높으면 이제 콜레스테롤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나쁜 콜레스테롤, 저희가 이제 주로 치료하고 있는 LDL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에는 정상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100에서 130 사이를 이제 의미를 하게 되겠고, 이제 이 콜레스테롤 수치가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160에서 이제 190 사이면은 이제 높음, 이제 190 이상이면 매우 높다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HDL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하여서 높으면 높을수록 이제 건강에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HDL 콜레스테롤이 40 미만이면 낮다. 그리고 60 이상이면 이제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중성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150 이하인 경우에 이제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200이 넘으면은 높고 500이 넘으면은 매우 높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은 이런 LDL 콜레스테롤이 이제 높다라는 이런 정상이다 이런 수치는 별다른 질병이 없는 이제 정상 성인을 이제 기준으로 했을 때 나오는 수치가 되겠고요. 각각의 개인에 따라서 이제 고혈압이 있든지 당뇨가 있든지 뇌졸중이라든지 이제 심혈관 질환이 있다면 이러한 기준은 좀 더 다르게 적용받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로 다시 잠깐 돌아가서 그 LDL 콜레스테롤과 HDL 콜레스테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콜레스테롤의 대부분은 이제 간에 저장되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간에서 그 말초 동맥 혈관으로 이제 콜레스테롤을 많이 이동시키는 것이 이제 LDL 콜레스테롤이 되겠고요. 그리고 말초 혈관 쪽에서 이제 콜레스테롤을 퍼다가 다시 간 쪽으로 저장시키려고 하는 이제 그런 녀석들이 HDL 콜레스테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HDL 콜레스테롤은 혈관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그 혈관 내부에 있는 콜레스테롤을 간으로 이동시켜 주니까 혈관 건강에는 이제 유리한 측면이 있겠고요. LDL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간에 있는 콜레스테롤을 이제 그 말초 혈관 쪽으로 더 많이 이동시키고, 더 많아진 콜레스테롤은 이제 죽상 동맥 경화 변화를 더 많이 유발을 하기 때문에 혈관 건강에 악영향을 주겠습니다. 같은 내용인데 다시 한번 이제 보시자면은, 간과 이 혈관 사이에 콜레스테롤이 이동하는데 LDL 콜레스테롤과 HDL 콜레스테롤에 작용하게 됩니다. LDL 콜레스테롤은 간에서 혈관을 통해서 콜레스테롤을 운송하고, 이 과정에서 이제 산화되면 혈관 내막에 콜레스테롤을 남기게 된다. 그래서 LDL 콜레스테롤이 간에서 혈관으로 이제 콜레스테롤을 이동시키는 역할을 하고, HDL 같은 경우에는 혈관벽 및 세포로부터 콜레스테롤을 이제 데리고 가서 간으로 다시 이제 되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로 콜레스테롤 수치가 좋아진 이후에 약을 끊어도 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환자분들이 이제 굉장히 많고, 이제 외래에서도 이제 종종 이제 마주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남자분의 이제 사례를 봤을 때, 저희가 이제 2021년 12월에 이제 만났는데, 이때쯤에 이제 콜레스테롤 높으신 분들이 외래에 처음 많이 방문을 하세요. 이때쯤에 이제 건강검진을 많이 하시면서 LDL 콜레스테롤이 높으니까 이제 병원에 가보세요, 이렇게 공고를 받고 오시는 환자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0이면은 이제 다른 어떤 뭐 동반 질환이 없다고 하더라도 매우 높은 수치에 속하기 때문에 약물 치료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3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2월 달에 이제 LDL 콜레스테롤을 측정을 해보니까 190에서 95로 이제 많이 떨어진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이제 떨어지면은 사실 이제 콜레스테롤이 이제 190이건 95건 환자분이 이제 직접적으로 느껴지는 어떤 이제 증상의 개선이라든지 이런 거는 없기도 하고, 이 환자분은 다른 기저질환이 없으셨기 때문에 이제 드시는 약이 이제 콜레스테롤 약밖에 없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 정도 이제 떨어졌으니까 이제 운동과 식이요법으로 좀 조정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셔가지고 이 시점에 이제 약을 이제 중지를 하게 되었고, 그 대신에 제가 이제 약을 중지하는 대신에 이제 분명히 다시 리바운드로 상승을 할 테니까 추적 검사는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서 3개월 뒤에 이제 다시 검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3개월 뒤에 검사를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LDL 콜레스테롤이 다시 180까지 상승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다시 이제 재복용했을 때 하고 3개월 이제 지나니까 다시 93까지 이제 감소를 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약물의 도움 없이도 LDL 수치를 낮출 수 있는지, 이제 이 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약물의 효과는 대부분 환자에게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약을 드시면은 LDL 콜레스테롤이 대부분 떨어지는 그 폭에서는 이제 개개인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상당히 LDL 수치가 낮아집니다. LDL 수치가 하지만 이제 약을 드시지 않으면 약물의 효과가 없어지기 때문에 다시 이제 상승을 하게 되는 것은 이제 자연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약을 이제 콜레스테롤 수치가 좋아진 이후에 약을 끊어도 될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것은 이제 약물의 도움 없이도 LDL 수치를 낮게 유지할 수 있는지, 이제 이 질문이라고 이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약물 이외에 어떤 이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이요법을 하고, 운동을 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흡연하는 것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기 때문에 금연하시는 것이 중요한 이제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 시기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 중에서 이제 중요한 점은 이제 몇 가지로 이제 추려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은 이제 주식은 통곡물을 이제 드시는 것이 좋고, 다양한 채소를 이제 자주 드시는 것이 좋고, 이제 그 붉은 살 고기보다는 이제 생선, 오메가3와 같은 불포화 지방산이 포함되어 있는 생선을 이제 드신다. 그리고 과일을, 생과일을 하루 1, 2회 분량 정도를 드신다.
라는 것이 이제 그 중요한 내용이 되겠고요. 여기 요 윗줄에 있는 요것이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러한 이제 좋은 음식을 드시더라도 과식을 한다면 콜레스테롤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적정 체중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에너지만을 섭취를 하는 것이 식이요법의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운동요법 같은 경우에는 그 환자분 개개인의 그 나이와 연령 그리고 전반적인 컨디션, 어느 정도 운동을 할 수 있는지 그런 운동 능력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 최대 심박수의 이제 4분의 3까지는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가볍게 땀이 날 수 있는 정도의 운동 강도를 가진 운동을 해야 되고요. 본 운동은 이제 30에서 60분 정도, 그리고 횟수는 이제 그 이틀에 한 번 이상을 하는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이요법과 그리고 운동 그리고 금연을 통해서 약물이 없더라도 LDL 수치를 저희가 원하는 만큼의 타겟으로 유지를 할 수 있는 분들은 이제 약을 끊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제 이런 것들을 충분히 적용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LDL 수치가 잘 떨어지지 않는 분들도 이제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적정한 용량의 약물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는 이제 크릴 오일이 중성 지방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지, 그리고 다섯 번째가 고지혈증이 있는 경우에 오메가3 복용에 도움이 될지인데요. 이거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같이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중성지방의 오메가3와 크릴5이 도움이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그 오메가3는 중성지방을 낮추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크릴5는 오메가3를 어느 정도 함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크릴5이 중성지방 저감에 도움이 될까? 이 점에 대해서 이제 차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대한 이상지질혈증 그 협회에서 이제 발표한 진료 이제 가이드라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지혈증이 있을 때, 이제 고콜레스테롤 혈증이 있을 때 어떻게 이제 약물 치료를 할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이제 고콜레스테롤 혈증이 있다, 이제 LDL 콜레스테롤이 높다 라고 하면은 이제 스타틴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약제를 이제 사용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 LDL 콜레스테롤이 높을 때는 이제 오메가3를 사용한다는 이제 그런 지침이 전혀 언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전 고콜레스테롤 혈증에 고중성 지방 혈증이 이제 동반되거나 아니면 고중성 지방 혈증이 이제 단독으로 있는 경우, 이럴 때 어떻게 이제 약물 치료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이럴 때 이제 피브린산 또는 오메가3 지방산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 고중성 지방 혈증 요 카테고리를 보시면 제일 확실한데, 중성 지방이 높은 경우에는 피브린산 또는 오메가3 지방산을 사용하는 것을 권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선 슬라이드와 요 슬라이드를 종합해서 봤을 때, 그 오메가3는 그 LDL이 높은 경우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메가3는 중성 지방을 낮추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성 지방이 높은 경우에는 피브린산 또는 오메가3 두 개 중에 한 가지를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피브린산과 오메가3 중에 어떤 것을 사용하는 것이 환자에게 더 좋은지 이 점에 대해서 알아보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이제 피브린산을 사용을 했을 때 이제 그 중성 지방이 얼마나 떨어질 수 있는지 이제 보여주는 연구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약물을 투여하기 전에 이제 베이스라인에서 이제 그 269 정도, 평균치로 269 정도 이제 중성 지방이 나왔는데, 그 피브린산을 8주 동안 투여를 하니까 이게 평균적으로 145까지 떨어졌고, 요거를 이제 비율로 이제 환산을 해보면은 베이스라인 대비 한 45%에서 46% 정도 감소하는 것을 이제 기대를 해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한 이것은 이제 국내 그 다기관에서 모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피브린산을 이제 투여한 그룹과 투여하지 않은 그룹에서 심혈관 사건이 얼마나 이제 많이 발생하는지를 이제 비교를 해본 자료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자료를 보면은 피브린산을 투여해가지고 중성 지방을 낮게 만들면은 이런 피브린산을 투여하지 않은 그룹보다 심혈관 질환이 훨씬 더 적게 발생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이제 반면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오메가3에 대한 연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메가3도 앞서 보여드린 연구와 같이 여러 가지 연구들이 진행이 되어 있는데, 요 연구, 그 두 번째 연구, 요 세 번째 연구가 오메가3를 사용한 이제 대표적인 연구들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되는 점은 이 각각의 연구에서 오메가3를 얼마나 많이 사용했는지에 대해서입니다. 첫 번째 연구에서는 오메가3를 하루에 4g씩 복용을 했고, 두 번째 연구에서도 4g, 세 번째 연구에서는 1.8g 이 정도 복용을 했고요. 그 오메가3의 그 구성 성분에 따라서 EPA와 DHA로 나눠진다는 것을 이제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첫 번째 연구에서는 EPA만 거의 3,500g이 이제 들어갔고, 두 번째 연구에서는 EPA가 이제 2,200g, 그 DHA가 800g 이 정도 이제 가면서 연구를 시행을 하였습니다. 여기 아래는 저희가 이제 병원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그 오메가3 이제 제제입니다. 이 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오메가3가 한 1000mg, 이제 1g 정도 들어가 있어서 이런 연구들에 이제 맞춰가지고 효과가 있다고 이제 보고된 만큼 사용하려면 이 약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이제 4알 정도 드셔야 되고, 이 약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2알 정도 이제 드셔야 되는 이제 그런 문제점이 좀 있겠고요. 이것들은 이제 제가 인터넷에서 검색을 한 건강보조식품으로 출시되는 오메가3들입니다. 그러니까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오메가3 제품이 되겠는데, 이 오메가3 뭐 제일 유명하다는 제품들을 좀 검색을 해보았는데, 여기 보면 EPA 및 DH 용량의 합이 한 알에 이제 600ml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기준으로 아까 봤던 그 4g에 해당을 하려면은 최소 7, 8알 정도를 이제 복용해야 된다는 계산이 나오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도 오메가3 함량은 이제 한 알에 600mg이다. 이제 요게 제일 많았는데 요 그램에서도 이게 1000mg 정도다 라고 해서 하루에 이제 그 각각들이 이제 제품들이 하루에 한 알 정도를 이제 복용을 권장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충분한 효과를 기대를 하려면 오메가3로 인한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려면 훨씬 더 많은 용량을 이제 복용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이런 의문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그 대한 이상지질혈증학회에 나오는 이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메가3 파트인데요. 지질 강화 효과를 보인 용량은 하루에 최소 2에서 4g을 이제 복용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흔히 사용되는 이제 1g 캡슐에서 EPA와 DH 함량은 이제 이 정도로 이제 보고되고 있고요. 이러한 이제 약을 중성지방 500mg 이상의 환자에서 4g씩 4개월 투여할 경우에 중성지방이 45% 감소한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피브린산 데이터와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 피브린산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알 정도 복용을 하고 8주 정도 지나면은 이제 그 중성지방이 이제 기저치 대비 45% 정도 감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하지만 오메가3 같은 경우에는 같은 효과를 기대를 하려면은 1g 캡슐을 이제 4g, 4알을 복용하면서 이제 꾸준히 복용을 해야지 이제 그 비슷한 정도의 피브린산과 비슷한 정도의 중성지방 강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크릴 오일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크릴 오일은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드시지 않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크릴 오일을 사용한 이제 오메가3 제제에서는 이제 이런 EPA와 DHA 함량이 이제 낮다는 이제 보고들이 있고, 연합뉴스에서도 이제 크릴 오일이 100%라고 하더라도 오메가3 함량이 생각보다 낮다라는 것들이고요. 이제 뭐 교수님 인터뷰 하신 거에서도 이제 이런 오메가3를 이제 복용을 하는 것이 중성지방을 낮추는 데까지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심근경색이나 뇌졸중과 같은 심혈관 뇌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효과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제 오메가3라든지 크릴 오일을 이제 적극적으로 추천하지는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마른 체형이고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하는데도 고지혈증이 생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자 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한 장으로 간단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고지혈증이 생기는 이유는 이제 다양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고기라든지 기름진 이제 콜레스테롤이 다량 함유된 식사를 하는 것도 이제 고지혈증의 원인이 될 수 있지만, 이제 2형 당뇨가 있다든지, 간 질환이 있다든지, 신장 질환이 있다든지, 갑상선 질환이 있다든지, 흡연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몇 가지 고혈압 약제들이라든지 뭐 호르몬 제제 이런 것들을 드시는 분들도 고지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른 체형이고 채식 위주이고 전혀 이제 고지혈증이 생길 것 같지 않은 분들도 고지혈증이 이제 오실 수가 있고요. 이제 그런 분들은 저희가 이러한 다른 이제 질환이 이제 동반되고 있지 않은지를 이제 의심을 하여서 이런 점들에 대해서 한 번씩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전적인 요인도 이제 빼놓을 수 없는데 가족성 고콜레스테롤 혈증이라는 이제 질병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전자 상의 이제 문제로 이제 콜레스테롤 레벨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이런 이제 가족이 있으신데 이런 경우에도 이제 체형이라든지 이제 식습관이랑 상관없고 좀 더 젊고 어린 나이에 좀 더 많은 높은 이제 콜레스테롤 수치를 이제 보이는 사례를 간혹 이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른 체형과 이제 채식을 열심히 하시더라도 이제 고지혈증은 이제 생길 수가 있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특히 이제 다른 질병이 동반되고 있지 않은지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상호 이제 작용을 하는 약물들을 복용하고 있지 않은지 의료진에서 체크를 하게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